네, 보람이의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힘들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맞은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손 안에는 비장한 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라고 말이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힘들었던 오늘장은 잠시 잊어두시고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가 가득한 와글와글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언제나 많은 응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합니다. 해치 가능성도 있고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어제 장중에 1800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이 1800포인트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 대책이 나오는 시간도 좀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1800을 순식간에 깨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종가가 24,300원대 정도 나왔는데요. 제가 손절라인 23,000원 잡은 게 어제 저가가 23,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지수로 이제 환산을 좀 시키면은 18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1800원 좀 안 깨질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800이 깨지면 손절하시라고 지수 변환가 한 23,000원권을 제가 손절 라인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어저께 빠졌던 뭐 한 70포인트, 80포인트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는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25,300원 말씀드리고, 매수 단가는 오늘 시가가 좀 빠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요. 24,000원 이하에서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대형 종목들, 시장의 핵심 축을 이루는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처럼 급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은 좀 그냥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매성 매도에 동참을 하실 필요보다는 차라리 현금 여력이 되신다면은 단기성으로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보유 전략을 쓰는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종목을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의 그냥 표본 종목이지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낙폭이 크고 하락폭이 큰 종목이라면 그렇게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매수가는 28,000원 전후로 잡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을 노리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역시 여전히 34,5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 기준가는 25,500원인데 이 부분도 약간의 유도리는 좀 주실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보안 장비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팬미스 반도체 설계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박근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넥스트칩 대표이사가 넥스트칩 대표이사 김경수 대표이사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선용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지금 넥스트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과 반대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세 흐름이 좀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3,900원에서 14,200원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그래서 시가가 요거보다 좀 크게 시작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한번 보고 그 시가 정도 수준을 보고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틀 전 상한가 종가인 13,500원 설정을 했고, 목표가는 항상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제시한 매수가 대비 5% 정도 수준인 15,000원에 일단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VCR로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을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코덱스 200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기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대우조선해양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추천하시는 종목인데요. 낙폭이 큰 종목은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짧게 잡지 않는 게 좋겠다 하시면서 목표가는 3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단기 종목으로 넥스트칩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박근혜 테마주다라고 소개해 주셨죠.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까지는 그 폭락장을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손절가는 이탈하는 모습이었고요.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는 유통주 폭락장 쪽에서도 잘 버텼다라는 뉴스와 함께 롯데쇼핑과 신세계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동통신사의 2분기 성적표가 발표됐는데요. KT의 영업이익이 14.9% 증가로 나왔습니다. SK텔레콤보다는 부진했지만 이 KT를 추천하셨는데요. 유무선 가입자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 추세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배당 매력까지 노려본다면 KT 투자해보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총 5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GS, AP시스템, 그리고 호남석유, 게임아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5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겨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현대차를 매도하시면서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이 꾸준하게 담겨있네요. 호남석유와 태영건설입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E&M을 매도하셨습니다. 대정화금과 메디프롬만이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세 종목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네요. 현대하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이고요. 이 대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기아차와 SK 꾸준하게 보유하시고요. 전략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하실 때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언제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관심 종목 많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립니다. 대신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종목들이 내렸습니다.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 그 가운데 최병곤 전문위원의 대우조선해양이 장중에 3.7%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오늘 이틀 연속으로 추천하셨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이틀 연속 추천을 해드린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홀딩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매우 큰 하락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약 6일 만에 주가가 지수 기준으로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700포인트까지 장중에 깼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사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이 워낙 큰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반전을 크게 한번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 이하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든 아니면 좀 손실이 나더라도 버티든 매수 관점이나 홀딩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렸고요. 종목 자체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 종목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반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매수 자체도 지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형 종목들 위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완전히 훼손되지 않고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종목군들을 선택하시면은 제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강한 상태에서 오늘 장중에 12%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1700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하락이 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시장이 많은 반등을 했고 또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도 플러스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 부분이 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반등을 좀 노리시는 대응이 났고요. 또 연속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매도 타이밍을 좀 잡겠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주가 반등을 기다리시거나 홀딩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추가 대응 전략 짚어주시면서 살짝 녹여주셨습니다만 앞으로의 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네. 사실은 오늘 이제 과매도권이고 이제는 매수 대응을 하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장중에 오늘 1700포인트가 깨질 때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다 투입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반등이 이제 예상대로 강하게 나오고 또 단기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의 이 급락 형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물려 계신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반전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잡고 나면은 매도 대응을 좀 해주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 지수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1900대에서 2000포인트 그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점차 주식을 줄이면서 현금을 늘려나가고 좀 하락 흐름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오면은 종목들을 좀 현금화하는 그리고 매도 대응을 해서 손절매라도 좀 해주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김성남 대표님과 함께 주식 이야기 함께하는 날이죠. 구피플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요즘 네. 장을 딱 보면요. 어느 공포영화 못지않게 등골이 오싹오싹해집니다. 네. 맞아요. 요새 뭐 이 공동묘지나 혹은 네. 정말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병사들처럼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정말 공포스럽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에 그렇죠? 오후장에 네. 마치 강시들이 톡톡 튀어나오듯이 벌떡벌떡 좀 살아나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는 네.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다행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그래도 정지라고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1등 공신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제와 오늘 그 발동이 됐었던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맞아요.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면 용어가 새로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사이드카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보면은 최근에 그 종목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네. 보면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이러한 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이 상황 때문에 조금은 더 놀라고 또 예.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드카부터 알아보면은요, 예전에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독일 이제 전쟁 시절에 이 옆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그렇죠. 옆에 장교가 타고 가죠. 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경찰관이, 그죠? 네. 경찰관이 이렇게 교통정리랄지 과속을 단속한다랄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이 그 사이드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과열된 이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너무 과열된 상태를 일단은 바로 잡는데 이 사이드카가 좀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거래소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변동성이 생겨서 1분 이상 지속될 때, 그렇죠?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발동이 되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6%, 그죠?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그것이 1분 이상 지속이 될 때 이때 사이드카가 발효된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이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그죠?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드카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해봤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 곧바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카가 발동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효력이 발동되지 못할 때, 그렇죠? 네. 더 이상의 하락을 막아주지 못할 때,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발동으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좀 막아줬었죠. 이제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800포인트까지 딱 밀렸던 것이 네.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부터 일단 낙폭을 크게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네. 우리 보람 씨 집에도 두꺼비집 아시죠?
네네. 두꺼비 집이 있으시죠? 네. 예,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디가 누전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에 자동으로 되죠. 그렇죠. 차단이 전기가 딱 나가죠. 그래서 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를 막아주는 이런 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서킷 브레이커의 개념 역시 회로 차단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이 회로가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을 하듯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시장의 이러한 이 분위기를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10% 이상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10%가 넘게 하락을 했었죠. 그 부분이 1분 이상 지속되게 되면 30분 동안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30분 중에 마지막 10분 정도가 우리가 이 2시 50분에 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이 아침 동시효과 상황처럼 이렇게 동시효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 이제 개시가 될 때는 단일가로 일단은 시작을 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 김성란 대표님과 함께 쉽게 이해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횟수 그리고 시간도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될 수 있고요. 시간은 9시 5분 이후부터 2시 20분까지 발동이 됩니다. 아까 동시효과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시 50분부터는 네. 동시효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2시 20분부터 30분간 지속되면 50분까지 되겠죠. 그래서 2시 20분까지만 발송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작은 다시 단일가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아마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가 발동이 되면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아까도 뭐 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문의를 해 오셨어요. 네. 아, 너무 놀랐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이제 거래가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재개되자마자 매도를 한다거나 네. 사이드카가 뭔가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때에 바로 매도를 하셨다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모르고 계셨을 때 당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뭔가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놀라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오늘 이제 개념을 잡아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런 급락의 분위기를 잠시 좀 멈추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투매에 동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시장을 네. 침착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30분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니까 조금은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만큼 폭락할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또다시 발동된 일은 없겠죠.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거의 이 사이드카나 이 그 서킷 브레이커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투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시경원에서 알다시피 투매는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투매가 거의 바닥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번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단기 그 어떤 그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좀 보시면 오늘 시장의 반등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아마 선물도 아마 플럭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점에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위기가 워낙 크게 고조가 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뭔가가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공조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하락장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한 바람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아까 최봉건 전문가님께서도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역시 좀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의 반등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무조건 다시 내가 매수했던 그 가격까지 끝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은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자꾸 보고 있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다시 재차 진바닥을 만들어낼 때에 그 현금을 활용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건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그 차후에 여러분들의 큰 보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 체크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오늘 놀러 오신 분 항만 에이스님 놀러 오셨습니다. 반가웠고요. 필명 풀립 바람별님께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대응을 잘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두들 현명한 선택하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필명 간장공장 공장장님께서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겪어봐야 주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을 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드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벤트 코너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더위시키는 방법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필명 숨통 같은 센티비님께서 이열치열 더위는 더 덥게 해야지만 현재가 시원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줄넘기 1000번 삼계탕 뚝딱 해치우고 찬물로 샤워해보세요. 정말 시원하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숨통 같은 센티비님 그리고 앞에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게요. 퀴즈 이벤트 곧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국가신용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이며 이번에 S&P가 미국에게 부과한 등급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 공개 안 하고요. 바로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자 중 이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소나무 7님께 연극 티켓 드립니다. 그 자식 사랑했네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울한 장 연극 보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내일까지 함께할 퀴즈 공개하죠. 오늘과 같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국가신용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이며 이번에 S&P가 미국에 부과한 등급은 무엇인가가 내일까지 함께할 퀴즈니까요.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정답 와그라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인데요. 난리 났습니다. 걱정이 많은데요.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